미국 정치 역사상 이만큼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 또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그를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유일한 지도자라 말하고, 누군가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특권층 사업가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호불호를 모두 걷어내고 오직 돈과 부동산이라는 숫자만 놓고 본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현대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가 평생을 걸쳐 만들어온 초호화 저택들과 부동산 제국을 통해 사업가 트럼프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 이전에 하나의 상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는 순간 건물은 부동산을 넘어 상징이 되고 뉴스가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논쟁의 출발점, 가장 물리적인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제국을 키워가던 시기, 미국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발업자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 트럼프는 오히려 땅을 샀습니다. 위기는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갈립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재산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일으켜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렵죠. 2026년 1월부로 순자산 가치 73억 달러, 10조 7,200억 원을 가진 트럼프는 수많은 사업들 중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로열티로 엄청난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2008년 팜비치 대저택을 러시아의 비료사업 억만장자이자 현 AS 모나코 구단주인 드미트리 리볼로프레프한테 1,120억 원을 받고 팔기도 했죠. 현재 그는 총 7채의 개인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각양각색의 럭셔리한 도널드 트럼프 저택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5번가 트럼프 타워의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있는 트럼프의 자택 겸 사무실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적도 있었죠. 트럼프 가족은 뉴욕 미드타운 이스트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총 68층짜리 건물에서 66층부터 68층까지 3개의 층을 사용합니다. 시세는 약 1억 달러, 약 1,518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비서실과 내각 인선을 위한 후보 면접이나 회의 등을 이곳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취임 후 첫 방송 인터뷰인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도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에서 녹화했습니다. 트럼프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곳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출퇴근을 할 생각이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죠. 1983년 완공된 트럼프 타워는 6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펜트하우스는 66층에서 68층 3개 층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은 2,800제곱미터, 약 850평이고 시세는 위에 구술한 것처럼 1억 달러, 약 1,5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내부 구조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68층은 가족들의 거주 공간, 67층은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의 집무실, 직원들의 근무 공간 등이 있고 66층의 접견 공간과 스튜디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제작된 본 리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큰딸 이방카가 68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선 센트럴파크와 맨하튼의 휘황찬란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인테리어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삼아 유명 디자이너 안젤로 동기아가 맡았습니다. 접시나 전등, 꽃병 등 소품부터 의자, 책상 등 가구를 순금으로 덮었고 기둥과 바닥은 대리석, 천장 곳곳에는 눈부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설치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장식물과 각종 희귀한 그림들도 곳곳에 배치됐죠.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도 트럼프 타워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타워 자택에 대한 애착이 커 선거운동 때에도 이곳을 본부로 사용했고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도 거의 매일 이곳으로 돌아와 잤죠. 미국 보안 당국은 트럼프 타워 주변에 차단벽까지 설치해 철통 경계를 펴고 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은 트럼프 타워 반경 3.7km를 비행 제한 구역으로 정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후 주말이라도 백악관 대신 이곳에서 보내겠다고 고집할 경우 문제로 골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는 맨하튼의 중심, 이 펜트하우스는 트럼프가 세상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정상에 있다. 이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성격이 응축된 상징물에 가깝습니다. 과함을 숨기지 않고 불을 감추지 않는 스타일,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어쩌면 이 공간에서 이미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마라라고 대저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1985년 1,00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이 2만 평의 대저택은 회원 전용 프라이빗 클럽하우스로 변신했습니다. 1924년에 처음 지어진 마라라고는 무려 58개의 침실들과 33개의 욕실, 12개의 벽난로 거실, 그리고 핵폭탄을 견딜 수 있는 3개의 지하 방공호까지 갖추고 있죠. 2005년 11월 트럼프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미디어에 공개되었습니다. 인테리어만 봐도 역시 트럼프가 금색 디자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은 스페인 궁전 양식으로 지어져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고
내부 역시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고급 석재, 16세기풍 미술품으로 호화롭게 꾸며졌습니다. 미 정부는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해 이곳을 역사적 건축물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부지의 총 면적은 6만 9천 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2만 872평에 달합니다. 위에 구슬했듯이 총 58개의 침실과 33개의 욕실이 있고 고급 레스토랑, 스파, 골프코스, 수영장 등 다양한 레저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를 인용해 이곳 가치를 3억 2,500만 달러, 4,488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라라고를 겨울 백악관이라고 부르며 세계 여러 나라 정상과 정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휴양지의 평온한 분위기 덕분에 무거운 정상회담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세계 정치의 핵심 무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제부터는 과시용 저택이 아닌 가족과 실생활에 가까운 공간들입니다. 세 번째, 세븐 스프링스 뉴욕주 베드포드. 맨하탄에서 차로 1시간 반만 북쪽으로 달리면 미국 동부 부호들이 모여있는 웨스체스터 카운티의 베드포드 동네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95년 트럼프는 이곳 26만 평의 대지를 750만 달러 88억 원을 주고 워싱턴 포스트지의 공동 창업자들로부터 사들였죠. 원래 골프장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화학 비료들이 옆 호수로 흘러간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이 저택에는 화려함보다 거리와 여백이 먼저 보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가족만큼은 조금 떨어진 곳에 두고 싶어 했던 흔적입니다. 네 번째, 앨버말 하우스 버지니아주 샬롯츠빌. 2011년 620만 달러로 샬롯츠빌의 역사적인 포도농장과 와이너리를 사들이고 불과 2달 후 나머지 7,000평짜리 대저택을 650만 달러를 주고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미국 불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대지와 저택이 700만 달러를 훌쩍 넘었기에 트럼프는 큰 할인을 받았던 셈이죠. 이 저택에는 45개의 객실과 2개의 영화관, 경주마 훈련소, 그리고 게스트 별관까지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 트럼프는 자신의 아들 에릭한테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큰 이 포도농장을 넘겨줬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하죠. 술을 마시지 않는 남자가 와이너리를 운영한다는 사실, 이 역시 트럼프다운 역설입니다. 다섯 번째, 르 샤또 드 팔미에 세인트 마틴. 2013년 프랑스 영토의 세인트 마틴 섬의 르 샤또 드 팔미에 리조트는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의 다른 대저택들에 비해 9개의 침실로 작은 편이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저택이라고까지 자랑했죠. 트럼프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는 손님들한테 주 단위로 대여가 되는데 렌트를 한 손님은 18홀 골프장 이용부터 전용 피트니스 센터, 개인 셰프와 버틀러 서비스 등을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도널드 트럼프의 초호화 저택들, 이 집들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그의 인생관, 사업 철학,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끝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세계에서는 확실히 한 시대를 상징한 인물. 여러분은 이 저택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잘 몰랐던 세계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